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연기파 배우 조재현. 최근 조미령과의 열애설이 알려지며 새롭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만년신인 이종수. 한때 꽃미남 배우에서 이제는 당당히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탤런트 오대규. 이 밖에도 감초 연기의 달인 강남길과 무대와 스크린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오만석, 개그맨을 웃게 만드는 개그맨 유세윤까지. 이들에게는 남모르는 공통점이 있다는데. 글쎄요, 친근하다? 유머러스하다? 다 조금씩 웃긴 것 같아요. 아닌가? 자, 알겠어요. 이분들은 모두 키가 작아요. 그렇다. 이들은 모두 작은 키를 감추기 위해 키높이 신발을 애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8년) 전 구두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한 김종경 사장. 그런데 희한하게도 키높이 신발의 판매량이 월등히 높은 것을 발견. 4년 전부터는 아예 키높이 신발만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게 됐다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 키높이 쪽으로 전향을 하고 나서도 사회에서는 키높이가 많이 대중화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좀 타부시 되기도 했고 좀 키높이를 이용한다는 게 창피한 일이기도 했고요. 근데 불과 2, 3년 전부터 연예인들이 이제 그 키높이를 신고 나오면서 아예 이제 숨기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출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지금은 키높이로 전향한 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높이 구두의 생명은 뭐니 해도 신발 안에 쏙 들어가는 이 깔창이 있다. 구두 안에서 발바닥을 부드럽게 받쳐주면서도 원하는 키만큼 체중을 버틸 수 있어야 진정한 키높이 깔창의 역할을 하는 셈. 그래서 애초 설계할 때부터 발바닥 아치를 편안하게 받쳐줄 수 있도록 하고 재질은 말랑말랑한 부드러움이 오래 지속되는 EVA 소재의 재질을 사용한다. 굽이 높은데도 편안한 이유는요. 바로 이 깔창인데요. 깔창이 뒷부분만 너무 높고 앞부분이 낮아버리면 경사가 심해서 신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깔창 앞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깔창을 집어넣었을 때 신발이 굉장히 투박하게 변하게 됩니다. 저희 신발 같은 경우는 이런 깔창을 집어넣어도 투박하지 않게 만들고 이런 깔창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키높이가 굽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편안합니다. 키높이 신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 하나. 바로 투박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신발 내부의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는 치밀한 구두 설계에 있다. 이게 일반 신발이고요. 이게 키높이 신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발 안에 키높이 신발은 이렇게 키높이 깔창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반 신발 같은 경우는 요게 뒤축이 보통 한 6cm 정도, 그리고 키높이 신발 같은 경우는 9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높이 깔창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3cm짜리 깔창인데요. 이 깔창이 들어가면 여기 뒤축이 3cm밖에 남지 않아서 걸을 때 뒤꿈치가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키높이 구두 같은 경우는요.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9cm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 깔창을 집어넣으면 이 높이가 6cm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 신발하고 똑같이 편안하게 뒤축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키높이 구두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구두 뒤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뒷부분만 높아지면 쉽게 피곤하기 때문에 키높이 구두는 신발의 앞부분도 다른 구두에 비해서 공간을 넓게 확보해야 한다. 신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단편적으로 보이기엔 이 뒤축 부분이 일반 구두에 비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요 부분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안에 키높이 깔창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발이 들어갔을 때 일반 신발처럼 편하게 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 부분, 볼 부분이라든가 발 등 부분이라든가 요 허리 부분, 뒤꿈치까지 전반적으로 가죽이 더 추가가 되고요. 일단 이 골 싸는 라스트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신는 신발의 대부분은 여전히 수작업을 많이 필요로 한다. 오묘한 신체의 일부를 감싸는 도구이다 보니 사람의 섬세한 손길이 많이 요구된다. 신발의 본을 따라 가죽을 자르고 잘라진 가죽에 접착제와 미심 작업을 통해 신발의 기본 틀을 잡고 거기에 가죽을 덮고 본드와 특수못을 이용해 창과 굽을 붙이면 신발의 기본 틀이 완성된다. 지금 뭐 하는 작업이에요? 이 하는 작업이 이제 라스트에서 이제 신발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검수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장 작업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신발과 달리 키높이 구두를 생산하는 특화된 공장이다 보니 남다른 보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키가 좀 작은 편인데요. 저 이제 남자라면 항상 키가 좀 커 보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요. 제가 만든 신발을 이제 고객분들이 신으셔서 키도 좀 커 보이고 남자만의 그 자부심이 생겼을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말없이 움직이는 공인들의 손길이 마치 기계 작업의 한 단계인 것처럼 사람과 기계가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구두 만드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예, 저는 한 5년 됐고요. 여기서 한 오래 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0년 넘으셨죠. 뭐 일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오래되셔갖고 뭐 거의 장인 수준이시고, 예, 뭐 일 처리도 너무 빠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좀 오래 하신 분들 본받아서, 예, 저도 일 좀 늘려서, 예, 이렇게 잘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잘 만들어진 구두를 포장 박스에 담으면 구두 제작 완성. 구두가 고객의 손에 전달되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다. 제 아무리 잘 만들어진 구두라도 포장 단계에서 혼선이 생기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포장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소비자께 불량품이 나가지 않도록 항상 꼼꼼히 체크하며 2번, 3번 살펴보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비자 입장을 생각하며 소비자께서 상품을 받았을 때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공인들은 모두 전문가다. 접착제를 바르는 전문가, 신발에 각 잡는 전문가, 가죽에 광을 내는 전문가, 포장 전문가. 이들도 처음엔 바늘에 찔리고 망치에 다치는 아픔이 있었겠지만 수많은 세월을 하루같이 구두 만드는 일 한 가지에 전념하다 보니 이렇듯 장인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내공이 느껴지는 과묵한 분위기, 그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숙련된 손놀림. 이들의 자태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 일에 전념해온 시간의 가치가 그대로 전해진다. 공장에서 배달된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하기 전 마지막 점검이 한창인 직원들. 최종 단계인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그런데 이거 좀 키높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럴 리 없는데. 아, 이거 발견 못했으면 실수로 이거 잘못 나갈 뻔했네, 이거.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저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그리고 이게 수작업이 많아서 가끔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까지 꼼꼼히 다시 점검을 하고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잘못된 제품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가득 쌓여있는 키높이 구두들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1cm, 2cm, 3cm, 5cm. 몇 cm요? 5cm요. 저희가 구두까지 하면 10cm까지 가능하고 맞춤 수제화의 경우는 최대 11cm까지 가능해요. 그럼 웬만한 여자들 키를 많고 높은 건데 걸어다니는데 문제 없나요? 전혀요. 정말 편해요. 과연 사실일까? 가장 높다는 5cm 깔창을 깐 10cm 구두를 직접 신어봤다.
걷고 뛰고 공중 점프까지 아주 가벼워 보이는데 저기서 뭐 10cm 급이니까 맞아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편하죠. 그게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키 168cm의 이 남자. 키높이 신발을 신자 순식간에 178cm로 대변신. 기분이 어떠세요? 공기가 참 다르고요. 사람들이 다 아래로 보이고 참 좋네요. 신발만으로 하체가 10cm나 길어지니 평소 키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눈에 봐도 5cm 이상 차이가 나 보이는 두 사람. 그러나 작은 키의 이 사람, 키높이 구두를 신자마자 상황은 역전되고 아예 상대방을 내려다볼 수도 있다. 늘 우러러보던 친구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으니 이해하니 기쁠 소냐. 땅에 질질 끌리던 청바지가 깡총 짧아지기까지 했으니 긴 하체 자랑하는 하체 종결자로 다시 태어난 셈이다. 그러나 키높이 신발에도 한계를 느끼게 하는 굴욕의 순간이 있었으니 요즘에 신발 벗는 노래방도 많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당황스럽죠. 노래 부를 때 다리도 짧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폼도 안 나고. 키높이 신발 신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한 번은 회식이 있었는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약속이 있다고 핑계대고 회식 자리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있으니 일명 키높이 양말. 언제 어느 곳이라도 당당할 수 있게 해주는 완소 아이템이 아닐 수 없다. 키높이 신발의 경우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에 그 키높이 깔창이 넣은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이 상태로 그 키높이 구두를 신으셔도 되고, 혹시라도 뭐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거나 뭐 신발을 벗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 경우에 키가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 기존 깔창을 빼고 이런 도톰한 깔창을 이 신발 안에 넣으신 다음에요. 이런 키높이 양말을 그 우리가 흔히 신는 양말 안에 착용을 한 다음에 신발을 신게 되면 불편함도 없고 또 그 어떤 신발을 벗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 키가 유지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높이 양말만 있으면 신발 벗는 곳 어디에서도 당당할 수 있으니 남자들이여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벗어라. 생활의 편의를 위한 또 하나의 보너스. 꼭 키 작은 남성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깔창을 활용하면 신발 속 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겨울철 여성들의 발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여성용 부츠. 그러나 속이 깊다 보니 환풍이 잘 안 돼 냄새는 물론 곰팡이 등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는데 이렇게 깔창 하나만 깔아주면 겨울 내내 뽀송뽀송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여자들은 겨울에 레깅스만 신고 부츠를 신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좀 발냄새가 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또 다음날 신으면 또 습기가 차고 그러거든요. 근데 좀 깔창을 끼면 좀 그런 걸 방지해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그뿐인가? 평소 땀을 많이 흘리거나 발냄새가 걱정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기능성 깔창 하나 깔아주면 걱정 끝! 제가 깔창을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인데 그 깔창이 땀 흡수를 참 잘해주고 또 그렇게 푹신푹신하다 보니까는 완충 효과가 있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작은 투자로 발 건강뿐 아니라 쾌적한 기분까지 갖게 하는 깔창 활용법. 생활 속에 적용하면 참 좋겠죠? 8년 전 택배 일을 하던 남동생과 단둘이 시작한 구두 쇼핑몰을 어느덧 직원 13명의 밥줄을 책임져야 하는 소규모 업체로 성장시킨 김종경 사장. 더욱이 키높이 신발이 갖는 특성과 인터넷 판매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도 성공의 한 요인이었다. 아무래도 그 연예인들이 많이 신고 나와서 유행이 되기는 했지만 그거를 또 그 여자친구랑 매장에 가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친구 몰래 사서 집에서 몰래 신고 나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터넷 주문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남동생은 지금 아동화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두 형제가 모두 쇼핑몰계에선 꽤 알려진 신발업체의 사장이 된 것이다. 타고난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일까? 8년간 회사를 운영해온 것이 쉽지만은 않았으련만 김종경 사장은 고통의 기억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왜 낮추거나 높이는 거는 돈을 추가로 받는 거니까. 뭐 긍정적인 마인드도 맞기는 맞는데요. 조금 남들한테 뭐 듣기 거북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생이 뭐 성공할 수밖에 없는 태생이고 내가 아무리 주위에서 뭐 방해를 놔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이게 뭐 결국은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겠죠. 하지만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작은 구두 판매점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김종경 사장만의 숨은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카리스마로 직원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고 있는 젊은 사장 김종경 씨의 성공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성공 비법 하나, 투명 경영. 사장님 얼굴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아마 요즘 350 정도 되실 거예요. 제가 입사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 한 재작년이니까 2009년도 그때 한 2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다가 2010년에 300만 원 정도 되시고 저희가 이제 10월 달쯤에 미션이 있었는데 제가 미션 성공해서 다들 이제 직원들 연봉 10%씩 인상을 해주시면서 사장님 연봉도 한 50만 원 정도 더 가져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는 제 월급을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하는 이유는요, 사실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직원들이 이거 뭐 우리는 요만큼 주고 사장은 뭐 혼자 다 챙겨가는 게 아니냐 하는 불신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가 월급을 공개함으로써 직원들도 믿고 따라올 수 있고 또 제가 가져가지 않는 금액이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알아야 같이 협심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월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회사들 보면 직원들은 주말에 일하고 챙기는 거, 이익 낳는 거는 다 경영진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회사는 사장님이 월급을 받아가시고 그 월급도 투명하게 직원들한테 다 공개가 되니까 저희가 신뢰도 가고 믿음도 가고 또 이윤이 남는 만큼 직원들이 같이 배분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사실 믿고 일할 때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되죠. 성공 비법 둘, 게릴라 미션. 자, 주목. 3월 매출 2월보다 15% 인상할 경우 전 직원 같이 해외여행 한번 갑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런 게릴라 미션이 자주 내려지나요? 네, 지금 지난 연말에도 연 매출 얼마 넘으면 100% 사장님이 봉급 더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진짜 미친 듯이 일해서 그 달성했더니 진짜 사장님이 100% 월급 더 주셨어요. 게릴라 미션이 떨어지면 우선 정말 기분이 좋아요. 회사도 점점 더 발전하는 기분도 들고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저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친구들도 자기네들 회사에 이런 방침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많이들 부러워해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열매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직원들은 좀처럼 매너리즘에 빠질 틈이 없다고. 네, 직원들한테 그 동기부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매일 같은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일이 지루해지고 나른해질 법한데요. 그래서 이제 서로 좀 꿈을 같이 나눠 갖고 앞으로 나가자는 의미에서 동기부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성공 비법 셋, 가족 같은 분위기. 김종경 씨 회사의 직원들은 매일 점심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직원들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자,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저희 일단 같이 식사하면 좋은 점이 저희 이제 준비해 주시는 분이 메뉴나 이런 거 다 결정해서 준비를 해 주시니까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이런 거 고민 안 하는 거. 그거랑요, 저희가 이제 나가서 이동해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왔다 갔다가 이동할 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식사 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중에 이제 실제로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저희가 자유시간이 좀 많이 남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뭐 어제 봤던 TV나 아니면 뉴스거리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공통 화제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이 정도야. 한솥밥을 먹는 세월만큼 정도 함께 쌓여가지 않을까. 설거지 당번은 그날그날 게임을 통해 정해진다. 설거지 가위바위보로 하신다면 네, 맨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악어 게임. 술래 정해서 뭐 간단한 뭐 악어 게임이라고 저희끼리 정한 게임도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설거지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하세요, 설거지?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게임에는. 오늘도 설거지 당번을 정하는 시간. 가위바위보로 시작하지만 사람 수가 많다 보니 쉽지가 않다. 첨단 시대 젊은이들답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악어 게임으로 즉시 교체. 복불복 게임으로 마무리되는 이들의 점심시간은 언제나 이렇게 유쾌하다. 몇 달 후면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던 제품을 고객들이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열게 된다. 그리고 지금 건물 지하에는 자체 공장을 들여오기 위한 수리가 한창이다.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정직한 제품력을 먼저 알아주고 구매해준 온라인 고객들이 1등 공신이었다. 저희는 그 메이드 인 코리아를 좀 고집하는 편이에요. 일부 쇼핑몰 사장님들께서 저가 중국산 소재를 이용해서 많이들 판매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 메이드 인 코리아만 고집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시고 한번 신으신 분들은 이미 그 중국산 소재를 쓴 거랑은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재구매율도 많고 손님들은 싸게 구매해서 좋고 저희는 많이 팔아서 좋은 거죠.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키높이 구두를 신기고 싶다는 김종경 사장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 지금은 아직 키높이 구두 시장은 작고 일반 구두 시장이 더 크거든요. 근데 키높이 구두라는 게 한 번 신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또 한 번 신으면은 내려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 매력이 있는데 그런 매력 때문에 앞으로 그 키높이 구두가 일반 구두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키높이 신발에 푹 빠진 젊은 사장과 그를 믿고 따르는 13명의 직원들이 똘똘 뭉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브랜드를 알아보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전 직원은 구두 전문가가 되었다. 내가 만든 신발을 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손놀림을 쉬지 않는다. 고객이 집을 나설 때 남다른 자부심과 편안함으로 자꾸 손이 가는 신발을 만드는 것. 그 소박한 꿈을 위해 오늘도 이들은 파이팅이다.